디지털 배움터 생활, 정보 판별하기.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가짜뉴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였죠. 3개월 만에 800명 이상이 가짜뉴스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종종 의료정보처럼 위장해 설득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가짜 정보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편견과 혐오, 범죄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모두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허위 정보를 판별하고 신고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정보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의 사례와 활용, 딥페이크 영상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정보 판별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 여러분은 항상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뉴스조차도 가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표면에 열이 과도하게 노출돼 영양 손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예일대학교 예방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카츠 박사는 영양소 수치와 관련해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해도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음식물의 영양소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밝힌 건데요. 이처럼 언론사조차 제대로 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한 말 또는 유명 언론사의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접한 정보에 대해 허위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서는 허위 정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웹사이트가 언론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둘째, 정보 작성자가 가공의 인물이거나 타인을 사칭한 경우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의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해당 작성자가 과거에 작성한 글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경우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기사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본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오래된 뉴스나 사진, 영상을 다시 사용하거나 재편집한 정보는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을 현재 발생한 사건인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볼 때에는 먼저 기사의 작성 날짜를 살피고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동영상, 사진에 담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의해 과도한 불안, 공포, 분노가 느껴진다면 누군가 이 정보를 통해 나에게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허위 정보들은
공격 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허위 정보 신고하기. 허위 정보는 정보의 전파가 빠르고 쉬운 소셜미디어에 주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허위 정보로 의심되거나 판단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를 통해 더 큰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들은 허위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허위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정보종합신고센터를 활용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종합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신고할 허위 정보의 URL과 신고 사유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후 화면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하기가 완료됩니다. 유튜브에서 정보 판별하기.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 플랫폼인데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기도 하고 의료, 상품, 사건, 사고와 같은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영상은 전문적인 사람이나 기관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영상을 볼 때 해당 영상에서 담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강도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일부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판단해 봅시다. 유튜브 영상 속 정보는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과 같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믿을 수 있을 만한 출처를 거짓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출처를 밝힌다면 해당 출처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상 및 사진이 정확한지 판단해 봅시다. 영상 및 사진이 정보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사건의 발생 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영상 및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폭우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상에서는 현재 서울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폭우 피해 사례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일어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구독자 수,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지 판단해 봅시다. 유튜브 영상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는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마케팅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퍼뜨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조작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다고 모두 허위 정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상 의심스러운 부분과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 비해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특정 대상 또는 상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가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판단해 봅시다. 유튜브에서는 화장품이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리뷰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리뷰 영상 속에서 상품에 대해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찬사만 반복한다면 이 영상은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특정 상품 판매사의 광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악의적인 의견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영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사례와 활용.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는 생성형 AI 기반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디지털 영상을 감쪽같이 위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방송,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는 물론이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제품과 빙가루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 빙그레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독립운동 캠페인 처음 입는 광복을 시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독립운동을 위해 살신성인했지만 독립을 미처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87명의 마지막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빛나는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이 영상은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500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의 모습을 복원해서 치유의 목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존경받는 위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해 업적을 기리는 등의 목적에도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로 조작된 음란 동영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사기 대처하기. 최근 딥페이크 음성과 영상을 사용한 사기 행각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친구의 얼굴과 음성을 생성해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 통화 속 친구의 얼굴과 음성이 실제와 똑같아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음성 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영상 사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실제 딥페이크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대처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70번째 생일에 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대의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겠소? 이제 체크리스트와 함께 확인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을 얼굴 앞에 놓고 천천히 흔들어 보도록 지시하거나 옆모습의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영상의 왜곡, 떨림, 번쩍거림 등 이상현상 발생 시 딥페이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질문이나 과거에 공유된 경험에 대해 물어봅니다. 셋째, 영상 비율이 왜곡됐거나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짜 화상통화 영상들은 비디오 크기를 웹캠 창이나 앱에 맞게 조정하여 비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넷째, 눈 깜빡임이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움직임과 목소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정보 판별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